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이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과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한 치의 두 팀도 없이 잘 지키고 있는지 논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아세안 정상회담 하기 바로 직전에 지난 23일이죠. 11월 23일 백령도 코앞에 있는 창린도라는 자그마한 섬에 해안포 한 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 해안포 중대에 김정은이 직접 찾아왔어요. 겁대가리도 없죠. 백령도하고 연평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30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김정은이가 겁대가리 없이 찾아와서 포사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잠깐 제가 짚어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군사분계선입니다. 남과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군사분계선이죠. 이 군사분계선 앞에 바로 코앞에 여기 이제 북한으로 말하는 옹진반도라고 하는데 그 앞에 백령도가 있고 여기 연평도가 있습니다. 이 백령도 바로 앞에 여기에 지금 창린도가 있습니다. 창린도. 직선거리로 약 30km 내지 35km 정도라고 합니다. 연평도도 가깝고 백령도도 가깝죠. 이 창린도는 바로 백령도를 겨누고 있는 해안포입니다. 이 해안포 대구경 직사포인데 이 해안포 부대에 직접 김정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에 비교하고 비친개에 비교하고 철부지 어린아이에 비교하더니 실제 그렇게 생각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겁대가리 없이 요 코앞에까지 직접 나타나서 포사격을 지휘했습니다. 만약에 그 포탄이 우리 용해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즉각 대용사격을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포탄 수발의 포탄이 어디에 떨어진지는 아직 그 착점이죠. 착점. 그건 어딘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만약시 우리 용해에 떨어졌다면 옛 정권 같으면 박근혜 전 정권이나 아마 보수 정권 때 같았으면 아마 묵사발을 냈을 겁니다. 우리 용해에 떨어졌으니까 대용사격을 해야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린도라는 이 섬에 와서 직접 포사격을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국군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으면 백령도 코앞에 와서 포사격을 지시했겠습니까? 난 그걸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우리 국가가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 어린 김정은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백령도를 가리키면서 초전 박살낼 수 있고 또 실전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포사격을 직접 지시하는 저 배포가 어디에 있을까? 진짜 아마 김정은은 우리 국가와 국군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초청했다고 편지를 공개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창린도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사격을 우리 정부를 향해서 포사격으로 답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우리 정부를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취급은 고사하고 자기 하수인 아니라 괴뢰 정부처럼 자기 괴뢰 대통령처럼 괴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도발을 또 감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가지고 도발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항상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또 북한은 항상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국가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북한은 비정상이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까지 13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면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 또 몇 방 또 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북한 김정은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전력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한 겁니다.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아세안 정상회담 연설에서 국제평화지대, 이 38선 DMZ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 국제공원으로 만들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길은 바로 군사분계선 지역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를 만들고 공안을 만드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연회장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북한도 빨리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창린도에서 우리 쪽에다 대고 쏘한 그 해안포 사격, 그 군사적 도발, 이게 저 상당히 얘네는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용해나 우리 땅에도 포탄이 떨어질 수 있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쏜 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하루빨리 김정은이도 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비굴한 말을 하니, 김정은이 거기다 대고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새로 개발한 이 탄도미사일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겁니다. 나는 너를 삶은 소대가리, 왜 너를 취급하는 게, 너는 그냥 삶은 소대가리와는 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너하고는 끝났다. 그런데 나한테 계속 구해. 내가 너한테 보내는 시그널, 내가 보낸 너한테 신호나 경고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창린도에까지 가가지고 남조선 괴뢰군을 묵사발레라는 명령 내렸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나한테 구애를 보내고 있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초대형 방사포로 문재인에게 답변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너와는 회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반도는,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북한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꿀려오지 않는 한 내가 언제든지 이 초대형 방사포와 해안포와 같은 이 무력으로 너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쓸어버릴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쓸어버릴 수 있지만 지금 참고 있는 거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한 아세안 정상회담과 한 메콩강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초대형 방사포로 군사적 도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국군을 감축하고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초소를 제거하고 이 강화도와 한강 하구에 있는 철책선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화도의 물길까지 다 북한이 알려주는 이런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이 엄청난 노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만 군사적으로 무장해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름은 이제 당장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북한의 핵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핵우산이요?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살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을 강화해. 그나마 다행히 지소미아가 연장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지소미아가 연장 안 됐더라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아마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은 파괴되고 미군 철거 문제가 거론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무엇이었을까? 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깨려고 했을까? 그러나 여론의 묵사발이 돼가지고 지소미아를 그나마 연장시켰습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그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벼랑끝 전술일 수 있죠. 그러나 벼랑끝 전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극대화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이익을 얻게 되면 이 전술을 깨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뭐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핵탄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저 멀리 미국 수만 킬로에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종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한 발 한 발 가고 있고 이제는 그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초대형 방사포로 위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확히 97km 고도에서 380, 4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 방사포가 400km까지 날아간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거리 미사일 스쿼드 BC와 맞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경제가 파탄된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파괴되고 국민들이 배고파서 아우성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비 지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력, 즉 핵무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고 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면 베트콩이 남볼남을 점령했듯이 순식간에 한반도를 공산족화 통일하려는 이 야망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좌파 정권은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 못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구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퍼주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금강산 개성공단 풀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줄까?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손에는 태국기와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애국 보수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광화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